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글 잼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호서대학교의 AI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강의를 맡게 된 강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코스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코스의 내용은 기억하시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여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기술들이 신결합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성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코스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산업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혁신의 예로 광고 시장 혁신의 아이콘인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글은 왼쪽에 보이는 유저들에게 검색, 지도, 포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 영역을 오른쪽 위에 보이는 기업들에게 광고라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으로 유저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고 또 그 데이터를 원하는 오른쪽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붐인데요. 구글은 먼저 검색과 배너 광고를 출시하면서 이러한 기본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동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속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약 146 빌리언 달러라는 수익을 만들어냈으며 페이스북도 구글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84 빌리언 달러라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기존의 신문이나 TV를 중심으로 한 광고 시장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광고 시장으로 재편성하면서 업계 이노베이션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에 관련한 업계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는 온 디맨드 차량 배차 서비스로서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목적지를 선택하면 주변이 차량이 배차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거리에 맞춰서 요금이 미리 산정되며 과거에 배차한 이력과 운전자의 레이팅에 따라서 배차의 양이 정해지므로 이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매칭, 그리고 기계학습을 기업의 경쟁 우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기존의 택시 회사들이 아날로그적인 운전자 경험으로 운영해왔던 서비스를 디지털을 사용하여 혁신을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우버를 사용하면서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은 실리콘밸리는 많은 이민자가 기회를 찾아서 오는 지역으로 이민자들이 정착을 위해서 처음에 우버 드라이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칭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더라도 우버 드라이브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버의 가치는 66 빌리언 달러 정도로 국제 운송회사의 페덱스보다 기업의 가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호텔 업계에 대한 혁신의 예로 에어비앤비를 들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메리어트의 88년 역사에 비해 에어비앤비는 4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룸의 개수는 메리어트와 거의 비슷하며 메리어트보다 많은 192개국에 진출해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룸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의 가치가 메리어트와 같을 수 있을까요? 그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 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룸이 필요한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매칭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스트라는 방을 빌려주는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는 개성 있는 방을 제공하고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서 호텔이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메리어트와 같은 30 빌리언 달러 정도입니다. 이번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프리미엄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미국의 블록버스터라는 우편을 통해서 DVD를 제공하는 회사와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같아서 자주 비교되는 회사입니다. 넷플릭스는 DVD 연체에 의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7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후 공격적인 컨텐츠 개발과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 결과 블록버스터는 2012년 파산하게 되었고요. 넷플릭스는 특히 사용자와의 인터랙티브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컨텐츠 개발을 하기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작품을 출시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시청할지 과거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데 그 예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콘텐츠 개발 회사에 제공하면서 좋은 작품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구글,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경우인데요. 이번에 설명드리고 싶은 기업은 리테일이라는 오래된 업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변화에 성공한 예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미국에서도 피자의 맛이 없기로 유명한데요. 피자의 맛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새로운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활용한 것이 디지털 기술로 PC와 모바일에서 주문하는 방법을 사용자의 주문 형태에 맞춰 15가지 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주문 방식으로 숏 메시지로 피자 이모티콘을 도미노에게 보내면 피자가 배달된다거나 제로 클릭 앱을 이용하면 화면에 타이머가 보이고 10초 동안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선택한 피자가 배달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주문한 이력을 기준으로 시간, 날씨 등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피자가 골라지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도미노는 50% 이상의 주문을 자사의 모바일을 통해서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소유하며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IT 기업보다도 주식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혁신하면서 기존 업계를 파괴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회사의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이에 대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무는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 결정의 중심으로 최고 경영자의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메리트입니다. MIT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수익에 대한 플러스 9%, 이익에 대한 플러스 26%, 마켓에서 보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플러스 12%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사의 대상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오래전부터 존재한 비즈니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브랜드를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산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센처의 조사에 의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각 산업별 이익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숙소나 음식, 건설, 리테일, 헬스의 산업군에서 많은 혁신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고르는 매칭 서비스나 병에 관련한 데이터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의료 서비스, 자동화를 통해서 인력 절감이 기대되는 산업에 대해서 특히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버의 경우는 온 디맨드 차량 호출 서비스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영국에서 우버 드라이버를 이용한 관광 산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우버 드라이버는 그 지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 관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비스는 중지되었지만 조만간 코로나가 정리되면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최근에 개인 분야에 대한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프리미엄 컨텐츠로서 동영상뿐만 아니라 게임을 제공하므로 기존의 스트리밍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결제가 이루어지는 어플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스타벅스의 결제 시스템은 미국 결제 중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미국 인구 중
약 2,800만 명이 스타벅스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타벅스가 금융업에 뛰어들 날도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예전에는 산업 간의 경계가 명확해서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고객 데이터와 월드 클래스의 사용자 경험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분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코스에서도 설명하였듯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를 이용한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글로벌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내 근처에 있는 커피라는 커피 near me라는 검색어로 검색하게 되면 검색 키워드는 같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결과는 두 사용자가 같은 뉴욕 안에 있지만 사용자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 성별, 취향 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셜 그래프를 기준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모든 반응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여 사용자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서비스 제공을 점점 자동화하면서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의 자동화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타겟 유저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테스트하면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고 경영자의 감이 아닌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 좀 더 스마트한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맥켄지에서 제공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계속적인 성공을 위한 조직 및 문화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리더십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기업이 세운 가설을 검증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부서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 마지막으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한 유저 중심의 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두 번째 강의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업계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업계 파괴는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글로벌 스케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다른 업계로의 진출이 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에 따라 업계의 영역도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데이터로 실시간 축적, 분석하면서 모든 것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빠른 스피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강의는 워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기업들이 제공하는 비즈니스나 서비스가 달라지면서 그에 맞추어 일에 대한 진행 방식도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 대한 문의는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